안녕하세요. HS 플라워에서 미니샘과 함께하는 홈 가드닝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구매 후 배송받은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과 토분에 분갈이하는 법, 비료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이 무사히 잘 도착하여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식물 생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농장에서 신선하고 좋은 상품을 보내더라도 배송 과정에서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통풍이 안 되는 상자 안에 하루 정도 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포장 전 식물의 모습입니다. 상품 구성은 10cm 6개 랜덤 발송 묶음 패키지입니다. 독특한 무늬가 있는 제라늄과 예쁜 꽃볼이 있는 제라늄입니다. 배송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포장하고 박스에 하루 동안 둔 상태입니다.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요? 안에 완충 역할이 되는 신문지 뭉치들이 있고요. 내용물을 꺼내보면 포장재로 감싸진 토분과 분갈이에 필요한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신문지로 말아진 꽃들도 확인되죠. 포장된 각각의 상품들을 정리해 볼게요.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독일산 화분 받침대 13호와 15호입니다.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는 국산 톱은 13호와 15호이고요. 그 외 다른 상품들을 정리해서 놓아보겠습니다. 깔망, 세척 마사토, 비료, 분갈이 흙, 모종삽, 꽃가위, 칠판 보드핏과 분필, 계량 스푼입니다. 이번엔 신문지로 감싸진 꽃을 풀어볼게요. 꽃잎들이 조금씩 떨어지죠? 잘 털어주어 정리해주면 됩니다. 포트의 흙과 물이 새지 않게 비닐로 감싸져 있는데요. 식물 줄기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히 뜯어주세요. 비닐로 쌓여진 부분은 수분이 증발되지 않아 흙 위로 덮어준 신문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합니다. 포트엔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름과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흙이 많이 젖어 있는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충분히 말려주면 되세요. 잎이 누렇게 떡잎이 지거나 시든 꽃대가 있다면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손상된 잎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 소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잎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지만 잎이 적은 경우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잎만 정리하고 부분적으로 누런 잎들은 그냥 두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환경 변화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잎이 누렇게 되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몸살이라고 합니다. 몸살이 생기면 떡잎이 지고 잎이나 꽃이 시들어 마르게 되며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든 잎들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면서 몸살은 점차 회복되는데요. 식물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회복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꽃대를 잘라주면 빠른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몸살처럼 보이지만 몸살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엔 분갈이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보다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바로 분갈이를 하면 뿌리 손상이 오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몸살의 증세가 보인다면 시든 잎들만 정리하고 지켜보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여 회복되길 기다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제라늄은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선만 제외하고 충분히 햇빛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햇빛을 잘 볼수록 꽃이나 잎의 색 발현이 잘 됩니다. 배송으로 보내진 꽃은 박스 안에 있는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에 두는 것보다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라늄 생육저고는 주간 23도, 야간 15도로 잘 맞춰주면 좋겠죠. 여기 화분을 보면 흙이 적게 채워져 있죠. 재배되는 과정에서 화분에 물을 주기 때문에 흙이 점차 내려가고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송으로 인해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분갈이를 바로 하지 않을 때는 화분 위로 흙을 더 채워주어 지지가 잘 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꽃을 선택해 분갈이 하겠습니다. 독특한 무늬가 매력적인 제라늄인데요. 이름은 햇빛소 핑크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색 꽃이 피어난답니다. 크기가 아직 작으니 13호에 분갈이하고 크기가 좀 더 큰 제라늄은 15호에 분갈이 하겠습니다. 핀토 프리미엄 살몬 스플래시예요. 산뜻한 살구색 꽃이 소극처럼 피는 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갈이해주는 화분 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요. 식물의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 확보되는지에 따라 꽃들도 상대적으로 비례되어 자라게 됩니다. 꽃을 작게 키우고 싶다면 작은 화분, 크게 키우고 싶다면 큰 화분에 분갈이 하면 됩니다.
국산 토분의 특징은 표면이 코팅된 독일 화분과는 다르게 미세한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 물을 줬을 때 흙이 보다 빨리 마르는 편입니다. 제라늄이나 과습에 민감한 다육식물 등을 키울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볼게요. 아래쪽에 물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흙을 넣으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깔망을 크기에 맞춰 꽃가위로 자르고 물구멍 위에 올려 놓을게요. 이제 꽃을 포트째로 넣어보고 흙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가늠을 해봅니다. 다시 심었을 때는 흙이 화분 윗부분까지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데요. 토분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2cm 정도 손가락으로 한 마디 정도 여유를 두고 흙을 채워줍니다. 물을 줬을 때 물이나 흙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있는지 보세요. 이제 먼저 마사토를 넣어볼게요. 세척 마사토 중립이에요. 토분이 작은 크기라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사토가 없고 배수가 좋은 흙이라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 다음 펄라이트와 여러 성분이 섞여있는 분갈이 흙을 넣어줍니다. 높이가 적당한지 화분을 다시 한번 넣어 체크해보고 포트와 식물을 분리해볼게요. 아래쪽을 보면 식물의 뿌리가 많이 자란 상태예요. 포트 아래쪽을 돌려가면서 눌러주어 마사지를 해줄게요. 그 다음 한 손으로는 식물줄기 아래쪽을 잡고 한 손으로는 포트를 잡고 분리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화분도 포트와 분리해주는데요. 뿌리가 많이 내린 경우 충분히 마사지 해주세요. 식물을 분리했으면 그대로 화분 중심에 내려놔주고 화분을 돌려가면서 흙을 채워주세요. 흙이 사이사이 빈자리로 들어가게 채워주세요. 화분 옆을 톡톡 쳐주면 흙이 아래로 조금씩 들어가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분갈이 할 때 주의사항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흙을 털어내거나 아예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엔 몸살이 크게 오게 됩니다. 최대한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해주면 되세요. 많이 자라고 오래된 뿌리는 잘라낼 경우 새로운 뿌리가 나기 때문에 좋지만 자르고 나면 몸살이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고 자르면 되세요. 두 번째는 흙을 꾹꾹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죠. 세게 누르면 흙 속의 공기층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뿌리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4리터 용량의 흙을 사용하여 13호와 15호 토분을 분갈이하고 이 정도 여유 있게 남았습니다. 꽃이 잘 자리 잡혔나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면서 떡잎이나 꽃잎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요. 이제 윗부분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세척 마사토입니다. 세척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죠. 중립과 대립을 섞었어요. 화분을 돌려가며 충분히 올려주고 흙이 보이지 않게 마감해줍니다. 무게가 있는 마사토를 이렇게 올려놔주면 꽃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줄 수가 있어요. 물을 줬을 때 흙이 지저분하게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상으로도 장식 효과가 있죠. 전체적으로 흙이 보이지 않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제 칠판 보드픽에 분필로 식물 이름을 적고 위치를 잡아 꽂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장식돌도 올려놓아 볼게요. 분갈이가 다 되었으면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수용성 비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잭스 프로페셔널 비료인데요. 20, 20, 20 NPK 성분비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 성장용으로 좋은 비료예요. 수용성 비료는 고체보다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고체 비료와 수용성 비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다 건강히 살기 위해 영양제를 먹듯이 식물이 비료를 먹으면 좀 더 잘 크고 좋겠죠. 그런데 비료를 구매하려고 보면 비료 이름과 함께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고 이미지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어떤 비료든 숫자가 쓰여 있어요. 3대 영양소인 NPK 성분비를 말하는 건데요. N은 질소, P는 인, K는 칼륨을 말해요. 이렇게 3가지 영양소 외에도 여러 가지 미량 요소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3가지를 체크해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잭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 30, 10, 10, 20, 20, 20, 10, 30, 2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N은 질소이기 때문에 잎이나 줄기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P는 인을 말하며 꽃이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K는 칼륨으로 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분비를 봤을 때 숫자의 비율이 높은 영양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용할 비료는 20, 20, 20으로 균등히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 성장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삽목을 하게 되거나 어린 모종일 경우 뿌리가 어느 정도 돌게 되면 그 이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10, 30, 20 비율을 사용한다면 중간에 인의 숫자가 높기 때문에
꽃이나 열매에 더 도움이 되고 반대로 줄기나 잎에는 영향이 덜하겠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럼 비료 사용 방법에 따른 제조법과 사용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료 사용 방법에 따라 희석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분무기로 잎이나 꽃에 뿌려주는 연면 시비로 줄 경우 희석 비율이 물 2리터에 비료 2g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무해 주면 됩니다. 관주로 할 경우 물 주는 시기에 동일하게 주는 건데요. 희석 비율은 물 2리터에 비료 1g이에요. 2회차까지는 비료물을 주고 3회차에는 비료가 없는 일반 물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 4회, 5회차엔 비료물을 주는 거겠죠. 6회차엔 일반 물을 주고요. 자, 여기 2리터 페트병에 1g 계량 스푼으로 비료를 넣을게요. 그리고 충분히 흔들어주고 희석된 비료물을 화분에 주면 됩니다. 네임펜으로 잭스 프로페셔널 20, 20, 2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물을 줄 때는 화분 아래로 물이 흠뻑 흘러나오게 충분히 주고 며칠 뒤 흙이 마르면 다시 주면 됩니다.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죠? 물이 어느 정도 빠졌으면 화분 받침대에 올려놓아 볼게요. 다른 화분도 마저 물을 주고 물이 빠졌으면 화분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토분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토분의 색이 더 짙어지게 되고 마르면 다시 옅어지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분갈이 된 화분은 각각의 받침대에 올려놓았을 때 여유 있게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이번 시간엔 국산 토분에 분갈이하면서 식물의 몸살과 관리 요령 그리고 수용성 비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 주는 시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식물의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기보다는 흙을 보고 겉흙이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주면 되세요. 그런데 윗부분이 마사토나 다른 마감재로 흙이 가려져 있다면 육안상 확인이 잘 안 되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화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을 준 후 화분의 무게와 어느 정도 흙이 말랐을 때의 화분의 무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화분의 크기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엔 나무젓가락같이 흙이 묻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찔렀다 빼보세요. 흙이 젖어 있다면 당연히 나무젓가락에도 축축한 흙이 묻어 나오겠죠. 제라늄은 물을 주지 않아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자주 주어 과습될 경우 뿌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줄기에 물음병이 오기도 합니다. 제라늄 키우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드는 곳에 두면서 사랑으로 키우시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분갈이에 사용된 소재들은 HS 플라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